아, 보수동 연습실 아시나요? 모르죠. 그 신규상 와서 아, 규상이가 와서 토하고 왔다는. 네, 연습하다 힘들어서 토하고 갔잖아요. 안녕하세요. 저 갬블러크루 비보이 스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괴물크루 비보이식입니다. 형식이 형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비보이들도 그렇고 형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 일단 2014년도에 일본 배틀이랑 이제 I16 월드 파이널까지 하고 사실상 배틀은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수술을 조금 많이 하게 돼가지고 수술 재활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배틀을 거의 참가할 수 없는, 요즘 조금 많이 좋아져서 활동이라기보다는 즐겁게 춤을 추고 있는 상황이죠. 교단에 계시잖아요. 저는 세종대학교에서 실용무용 가정에서 비보잉을 맡고 있고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뭔가를 알려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좋다 보니까 뭐 20년 또 더 됐죠. 쌓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갬블러크루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아이들 예술 체험이라고 그러죠. 미적 체험. 네네네. 이런 걸 할 때는 또 굉장히 자상한, 형의 그 자상한 모습을 보면서 왜 형식이 형은 나한테는 저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어린 친구들이 따지고 보면 친구의 자식들이 그 나이 또래가 이제 되는 그거라서 그렇네요. 네. 상냥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 씬에서는 오냐오냐 해주면 기어올라요. 오보왕이셨잖아요. 첫 그룹 춤을 시작하고 나서. 잠깐 반짝했던 팀이 있어요. 스마일이라고, 저랑 비보이 붐이랑 몇 명 친구가 더 있었는데 그렇게 했었고, 잘하는 사람들끼리 뭉쳐보자라고 했던 게 오보왕이었던 것 같아요. 저랑 그 설이라는 친구랑 둘이가 이제 어느 날 이제 티격태격 하다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도 서울에 이제 견주어 볼 만한 팀들을 만드는 게 어떠냐, 팀 이름을 뭘로 할까 이러다가 그때 옆에가 자갈치 시장이었어요. 입구에 정말 크게 그 오이소 사이소라고, 그걸 보고 우스갯소리로 오이소 왕입니다요? 좋다 이래가지고 오보왕. 이때 오보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형은 어쨌든 파워무버. 그렇죠. 완전 파워무브였죠. 제가 아마 96년인가 7년도에 춤을 잘 추고 싶어서 서울에 혼자 올라온 적이 있어요. 누굴 통해서 온 게 아니고 그냥 왔어요. 여인숙을 장기로 잠깐 빌려서 무작정 대학로로 갔는데, 며칠을 갔는데도 비보이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갔는데 해화역이 셔터를 내리면 그때 이제 비보이들이 와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첫차 뜰 때까지. 그래서 그때 리버스 친구들이 많은 정보를 줬어요. 부산에서는 약간 잘한다고 올랐는데 서울에서 쭈구리. 그래서 맨날 구석에 앉아가지고 스트레칭만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 그때 당시에 리버스 친구들이. 형은 쭈구리라고 얘기하지만 네. 서로 몰랐을 뿐이지 비등비등한 실력이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당시에 뭐 토마스 뭐 한두 바퀴 차고 윈디밀은 좀 꽤 잘했어요. 근데 서울에 오니까 토마스 19 토마스 하고 뭐 황현 뭐 이런 사람. 연이나 옛날에 석주라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리버스 친구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스타일 무브라고 인식을 많이 하는데 헤드스핀 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리버스 안에서도. 서울에서 이제 조금 교류를 하다가 이제 헬멧이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동대문에서 사서 부산에 내려가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파워 무브를 하면서 좀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이렇게 딱 뭔가를 보고 부산에 내려왔을 때 영광이 형이랑 청기는 어느 정도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 친구들이 럭스였나? 그 4명에서 활동을 했어요. 청기, 코띠라는 친구, 브론드 영광이, 그리고 영광이의 형. 제 기억으로 아마 이 4명이 춤을 췄는데 이 둘이가 참 탐나는 거예요. 블루랑 호띠라는 친구가 너무 재능이 있고 끼가 있어 보여서 이 친구들은 나중에 잘할 것 같다라고 해서 영입을 하려는데 이 2명이 조금, 영광이 형이랑? 이 영광이의 형이 춤을 조금 빨리 접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이 3명이 이제 주 이슈가 되잖아요. 한 명이 자꾸 남는 거야. 브론드가. 한 명이 안 오면 둘 다 안 온다. 그럼 3명을 같이 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3명을 동시에 영입을 했고, 블루 같은 경우는 브론드보다 조금 더 잘했어요. 왜냐면 청기가 중학교 1학년 때 토너를 5바퀴인가 6바퀴를 돈 영상이 있거든요. 아직도. 영광이 형보다 잘했었구나. 더 어리면서 이제 서울에서 뭔가를 보고 딱 내려와서 키우다시피 한 거예요?
그게 참 애매한 게 블루나 브론드가 이제 어디서 인터뷰할 때 이제 그런 말을 해주기는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는 솔직히 모두가 수준이 낮았어요. 단지 내가 조금 더 빨리 시작해서 팁이나 이제 조언 같은 것들을 조금 해줬을 때 이 친구들이 성장을 하니까 그걸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은 파워무브를 하다가 언제쯤부터 플렉시블로 넘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 영광이 형이랑 청기가 막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 형을 추월했을 것이고. 에어트랙을 처음에 이제 비슷하게 같이 시작했어요. 에어트랙을 제가 조금 빨리 마스터를 했고 그 경험을 이제 그 친구들에게 알려주면서 한 반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 친구들이 다 마스터를 하고 쭉쭉 나아가는 거예요. 직진으로. 콤보의 그 퀄리티가 이제 올라가는 시기, 이 친구가 안 하는 뭔가를 손을 대야겠다 하는 시기에 몰래 연습을 해서 에어트랙 더블을 했는데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얘네가 연습실 오면 보여줘야겠다. 학교를 마치고 그 친구들이 왔는데 제가 몸도 안 풀고 그냥 바로 그 기술을 한 거예요. 어깨를 되게 세게 부딪혔는데 깨울에 파워무브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파워무브를 못하면서 스타일 무드를 약간 본격적으로 비기너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2001년에 우리나라에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어요. 한국 최초로 배틀 오브 더 이어에 나갔다. 비주얼 쇼크. 그때 저는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 2002 월드컵 때 4강 갈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 축구도 이제 세계에 밀리지 않는다. 그런 어떤 감동을 느낀? 거기 계셨잖아요. 정말 운 좋게 불러주셔서 형들이 이제 비주얼 쇼크 멤버가 되게 되었죠. 그 형들한테 막 혼나고 그랬어요? 형들이 성격이 너무 쿨해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저희가 그때 당시 이제 압구정 고릴라 연습실 거기서 소파에서 자고 사실 되게 힘든 건데, 그죠? 근데 형들이 그런 걸 아니까 잘 챙겨줬어요. 되게. 어쨌든 독일에 갔잖아요. 가장 형을 좀 놀라게 한 비보잉적인 경험이 무조건 있죠. 뭐예요? 프랑스 친구들이 단체로 우르르 들어왔거든요. 한 친구가 다리를 되게 절뚝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 진짜 안 됐다고. 배틀 오브 더 이어가 내일인데 한두 시간이 지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의자 위에서 물구나무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의자를 탁 던지고 바닥으로 내려오더니 수평 뛰기를 딱 하는 거예요. 부상인데 실력이 저 정도다. 장난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통역을 해주시던 형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형들이 이제 그 친구들에게 물어봐서 이제 주니어라는 친구가 사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아파서 다리가 원래 저렇게 장애가 있다라는 걸 알려줘서 와 장애가 있는데 저렇게 극복을 해? 세계의 벽이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이미 이때 비주얼 쇼크 갔을 때는 형이 그 유연함을 이용한 춤을 이제 추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거의 그렇게 추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외국에는 꽤 있었잖아요. 춤을 변화하는 과정들을 조금 보면 알겠지만 저는 오히려 서클오파이어 영향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서클오파이어. 네, 정말 개성있게 춤을 추는 댄서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때 당시는 제가 서커스, 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몸을 이렇게 꼬고 이렇게 하는 거에 관심이 갑자기 많이 생겼던 시기가 있어요. 굉장히 유연하잖아요. 네. 어느 정도 타고나야 될 것 같은데 좀 후천적으로 개발이 된 것도 있는 거예요. 있죠. 골반 같은 경우는 안 유연했어요. 이쪽 골반이 이쪽으로 열리는 게. 트레이닝을 했죠, 완전히. 형을 보면 생각나는 무브들, 예를 들면 책가방, 무릎 찢기, 스레드 3킥 한 다음에 어깨로 빡! 팔꿈치에서 머리 뿅! 거미. 대체로 이제 팔꿈치에 거는 거.
어떤 플로우들이 굉장히 독특한 길들이 되게 많고 계속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세요? 어떻게 해야 안 나오는 앵글을 만들지? 이제는 뭐 수술도 많이 했고 앵글이 나올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안 나오는 앵글에서 어떻게 나만의 파워무브를 만들 것인가, 그냥 스스로랑 약간 싸움인 것 같아요. 그거는 어디까지 뭔가를 연구하고 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 그런 거? 형이 생각할 때 형 기술 중에 이거 진짜 어렵고 확률도 낮다. 저는 원래 배틀을 준비할 때 배틀에서 못 꽂을 것 같으면 애초에 하지를 않아요. 완벽하게 준비 안 되면 사실 조금 안 하는 편이에요. 사람이니까 기계가 아니니까 누구나 실수도 하고 긴장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어느 수준까지 극복을 하냐에 따라서 승패나 배틀에서 실수 안 하는 것도 저는 자기 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교단에 있잖아요, 그죠? 논문을 쓰셨어요. 비보잉 참여 특성에 따른 상해 실태 및 원인에 대한 인식. 비보이들의 어떤 부상이나 이거에 대해서 거의 전문적인 연구를 하신 거잖아. 내가 이걸 이제 좀 훑어보다가 되게 마음 아픈 게 하나 있었어. 35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상해 비율이 조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네. 때마침 그때 이제 운이 좋게 대가 사이퍼 쇼크가 그래가지고 주최 측에 양해를 구하고 참가하거나 혹은 이제 구경 오거나 뭐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에게 제가 직접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고맙게도 한 분도 거절 안 하고 해주셔가지고 논문을 쓸 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제가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정작 갬블러 멤버들한테 설문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실에서 며칠 나누어서 설문을 하는데 제가 이 설문지를 받았어요. 이제 대체적으로 에어체어 때문에 손목을 많이 다친다. 네. 사람들이 맞아. 한 친구가 인디언 스텝을 하다가 발목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진짜. 그 갬블러에? 그 개물러가 되나요? 마침 그 친구가 제 주변에 있었거든요. 가서 너 진짜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냐 하니까 자기는 그 이렇게 탐락을 할 때 발목이 정말 많이 다친다 하더라고요. 오. 그 친구 춤 보면은 탐락하다 발목 다치는 거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인디언 스텝 할 때 발목 아프냐고, 체어할 때 손목 아프지 않냐고. 그럼 어느 게 아프니까 체어할 때 손목이 더 아프대요. 선물을 다시 할래 아니면 선택을 확실하게 해라 하니까 저기는 일반적으로 인디언 스텝 같이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탁 급격하게 할 때 발목 꺾이는 게 제일 부상의 큰 요인이다. 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지난 시간에 인터뷰했던 친구가. 네,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비보이들의 부상 빈도가 연습 때 많이 발생해요? 아니면 배틀에서 많이 발생해요? 대체로 다 공감을 할 거예요. 연습 때 많이 다쳐요. 배틀에 나간다는 건 레파토리나 소스 같은 게 이미 완성이 된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집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 안 다쳐요. 근데 연습 때는 한계를 뛰어넘거나 새로운 걸 만들어내거나 이미 연습에서 지쳐있는 상황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연 빈도가 더 높죠. 그 전자도서관에 가면 이 논문을 찾아서 아마 유료일 텐데 제 논문은 그냥 보세요. 리스라고 그 논문들을 모아놓은 그거 가면 간혹 학교에서 락을 걸어놓은 그 유료 결제를 해야 되고 거의 거기 있는 논문의 절반 이상이 아마 무료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실 계획이세요? 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코로나가 때마침 막 터져가지고 누군가에게 이제 가리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같은 교육 방식을 전달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라는 거는 잘하는 사람들만 있다고 절대 성장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했을 때 좀 즐겁게 조금 접하는 그런 춤으로 보여지면 어떨까, 조금 그런 것들을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게 제가 좀 생각하는 좀 장기적인 계획에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비보잉에 그렇게 즐기는 인구가 굉장히 적죠. 그렇죠. 그런 인구가 늘어나면 비보잉의 대중화가 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한국 비보이가 1등 이게 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정말 저도 동의합니다. 네.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이런 데는 그 어린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왜 한국은 안 되냐라고 묻는다면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는데 자꾸 뉴 제너레이션이 나오기를 바라냐. 오히려 그런 나라들이 더 대중적인 접근성이 좋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저 혼자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브레이킹을 계속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형이랑 인터뷰하는 건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기였습니다. 네, 비보이 스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딱히 좀 기어오르는 놈이 누가 있죠? 크게 기어오르는 멤버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데. 누드